일단 먼저 그런 썰이 있잖아.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고등학교 내내 성적이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좀 기대를 하고 계실 거고, 왜냐면 모의고사라는 걸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뭔가 처음 친다, 3, 6, 9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조금 있을 거야.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막 이제 다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산모가 좀 걱정이 됩니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좀 많이 몇 번 들었어요. 벌써. 우리 화면에 보이는 이 한국사 영역 분석지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한국사 영역 분석지 해볼 거고, 여기 보게 되면은요, 위에 3월 모의고사라는 거는 우리 너희들이 산모를 왜 치냐면 3월 모의고사 EBS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잖아요. 범위가 전범위예요. 처음부터 배웠던 끝까지 중학교 때 배웠던 전범위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3월 모의고사를 치는 이유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들이 이제 고등과정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너희가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산모 등급이 만약에 가지고 이 정도 나왔네 라고 생각하면 나 고등으로 넘어가도 되는구나. 나 등급이 안 나오네? 나 아직 중학교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는구나를 보라고 치는 게 3월 모의고사예요. 너희들 고등학교 성적이 고정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주제들이요, 사실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 3번은 사실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 보게 되면 최근 3년 23에서 25까지만 쌤이 딱 정리를 해왔는데 3년의 출제 경향을 분석해보면은 이 시기가 있어. 자,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전범위 다 다뤄요. 여기서 질문. 우리 중학교 때 띄엄띄엄 나가는 학교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나 역사 전범위 다 중학교 때 순서대로 배우고 왔다. 오, 그래요. 남은 친구들 다 안 배웠죠. 띄엄띄엄 막 넘어갔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전범위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자, 우리가 고등으로 가고 수능으로 가면 갈수록 뭐의 비중이 높아지냐면 현대사의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 전근대사,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전까지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출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전에 걸 얼마나 차곡차곡 쌓아왔는지 묻는다라고 하면 되고, 반복 출제 주제를 선생님이 적어왔는데 키워드 얘기할 때 너희들이 머릿속에 뭐가 퐁퐁퐁퐁 떠오르긴 해야 돼요. 먼저 구석기랑 신석기 생활상, 뗀석기, 빗살무늬 토기, 그런 거 기억나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삼국의 발전 과정, 근초고왕, 광개토 대왕, 장수왕 등등등등. 자, 그 다음에 고려가 건국되고 어떻게 통치됐는지, 막 도병마사 이런 거 떠올라야 돼요. 식목도가.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의 개혁 정치와 실학,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 등이 똑같이 나와요. 20문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의고사.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까지 뭐가 많이 출제가 되냐면 지금부터 시각 자료가 활용이 될 겁니다. 시각 자료가 뭐냐면 자료인데 지도나 문화유산의 사진, 호우면 그릇, 무령왕릉, 상감청자 같은 사진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 이상한 거 있잖아. 인공 로봇 같은 거 막 삽파 넣어놓고 아니면 이제 대화하는 형식 같은 자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주제를 묻는데 막 시각 자료로 너희들을 막 현혹하기 시작할 거야. 헷갈리게. 그런 것들이 출제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선생님이 정리를 해왔습니다. 3월 모의고사에서 요것만 알아도 2등급은 나온다라는 주제들인데 한번 같이 보게 되면요. 먼저 선사에서 고대시대까지는 자, 구석기,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예요. 그죠? 대표적으로 1번 문제 출제가 될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머릿속에 딱딱 떠올라야 되고 너희들이 봤을 때 모르겠다. 아는 척 하고 있긴 한데 아리송하다 싶으면은 몰래 살짝 표시해놓고 집에 가서 주어비 보관서 다시 들춰봐야겠죠. 들춰보셔야 됩니다. 자, 신석기는 빗살무늬 톡이다. 그 다음에 농경이 시작됐다. 나 농경 시작됐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필기하셔야겠죠.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오늘 배우는 이 내용들이 어차피 고등으로 다 연결돼요. 그래서 오늘은 3월 모의고사 쌤이 출제 경향 같이 봐주는 동시에 한번 중학교 때까지 내용 싹 훑고 가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업적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야? 호우명. 자, 호우명 그릇 기억나요? 너희들 들었던 거 기억나요? 호우명 그릇 기억나요? 호우명 그릇은 뭐였죠?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백제 무령왕릉은 벽돌무덤 형식이었어. 그래서 어떤 걸 알 수 있었죠? 일본 외와 그 다음에 중국과 백제가 교류를 많이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뉴스페이퍼 킹, 누구? 통일신라 시대 신문왕의 개혁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부서당 10정, 노급을 폐지하고 반려전을 했다 등등등 해서 뉴스페이퍼 킹 굉장히 중요한 사람. 자, 그리고 달에는 해동성국이다. 해동성국이 뭐지? 거꾸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구나 이런 거 뽕뽕뽕 기억이 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발해는 삼성 육부제로 구성이 되더라. 요런 거. 이게 그냥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될 거야.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될 거야. 그래서 관련 문항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25년도 시험지에 1, 2, 3, 5, 6번에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24, 23년도에도 똑같이 나왔는데 한번 문제 풀면서 찾아보세요. 진짜 이것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려시대에 가서 보게 되면 태조왕건의 정책이 있었죠. 자, 태조왕건은 무슨 정책을 했어요? 당근과 채찍 정책을 했어요.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엄청 잘해줘. 근데 나한테 반하게 그러면 가차없이 못 해버립니다. 당근과 채찍 정책을 했더라. 그리고 무신정변 일어났죠. 무신들이 에이 더러워서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정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다가왔고, 자, 굉장히 개혁적인 조은왕, 공민왕이 등장을 했는데 신돈, 노국공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쌍성 총관부, 변발 폐지 등등등 기억나셔야 되고, 쌤 너무 빨라요. 정리해준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요. 우리 문제 엄청 나눠줬어요. 풀면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의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상감, 청자, 팔만대장경, 직지심체 요절 같은 거 질리도록 나옵니다. 선생님도 중학교, 고등학교 거쳤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 전공했죠? 그 다음에 대학원 갔죠? 지금 강의하죠?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질려. 나오는 게 계속 나와. 근데 너희들은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 역사 좀 후루룩 봤다가 중학교 가서 공부 제대로 하냐라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자꾸 띄엄띄엄 봐. 그래서 너희들이 고등학생이긴 하지만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따로 학원이나 과외를 다니지 않은 이상 역사를 본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역사는 암기다.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선생님이 맨날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은 플로우 한국사라고 맨날 얘기해. 그래서 역사는 암기다란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역사는 흐름이에요. 흐름을 짚고 사이사이 키워드를 기억하는 게 역사라는 학문이야.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쌤이 한번 쳐봤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24년도에 7, 9, 10번에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문제 조금만 이제 보더라도 이 말이구나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로 가보게 되면은요. 조선시대는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대해서도 묻겠지만 과학기술 같은 거 많이 묻어요. 뭐냐면 칠정단, 치국이, 안구일구, 해시계 같은 애들 있잖아. 이런 거 사진 빵 띄워놓고 이게 뭐야? 라고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왜? 3월 모의고사만 이걸 보고 갈 수 있거든. 지금부터는 약간 왕의 업적, 정치사 위주로 나갈 거거든. 그래서 3월 모의고사에는 이런 거 많이 묻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광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머릿속에 중종 때다. 그 다음에 훈구파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이다. 그 다음에 무갑기를 해가지고 사화 일어났었는데 기묘사화다. 막 이런 거 떠올랐으면 퍼펙트 1등급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막 이런 거 떠올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정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조선시대 왕인데 정조의 업적, 수원 화성, 규장각, 탕평책 이런 거 떠올리셔야 되고, 대동법 어려워요. 대동법의 실시와 역량, 그래서 조선 후기의 경제 발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실학 같은 것들의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25년도 12, 13, 15, 16번에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 이런 거다라고 봐주고 쌤이랑 문제를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근현대사 가게 되면
갑신정변, 갑오개혁, 3.1운동, 임시정부, 6.25 전쟁 같은 걸로 마지막 20번 피날레를 딱 마무리를 할 거야. 근데 너희들이 아마 제일 약한 게 6번일 거예요. 왜냐면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진도 나가시기 바빠가지고 이거를 거의 안 보고 그냥 가시고 선생님 경험담이요. 쌤도 학창시절에 안 보고 들어갔어요. 그냥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이런 거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선생님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니까 어렴풋이 뭔가 역사의 키워드가 떠오르기는 합니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3월 모의고사 대비법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출 주제에 고착화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고착화라는 단어 나 다 알고 있다. 우리 고착화라는 단어 다 알고 있나요? 고착화? 고착화? 우리 자꾸 눈을 막 피하는데 우리 고착화라는 게 뭐냐면 굳었대. 그 다음에 착 붙을 착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붙었는데 굳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안 흔들리겠지? 붙어있는데 이게 굳었대. 선생님 손이 여기 붙었는데 이게 굳었대. 그럼 이게 이렇게 막 뛴다고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겠죠? 그게 고착화예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한자어라고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 저는 통합사회도 잘하고 싶고요. 한국사 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비주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상 많이들 안 배우시고 학원에서도 잘 안 듣는 비인기 과목인데 우리 통사랑 그 다음에 한국사가 왜 중요하냐면 단위수라는 게 있거든요. 단위수는 일주일에 몇 번 배우냐는 거죠. 시수. 근데 통사가 4고 한국사가 지금 3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치면은 우리 국영수가 4거든요. 합치면 7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국영수보다도 높아. 근데 너희들이 통사나 한국사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은 사실상 좋은 등급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이 개정 교육과정 되면서 되게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요 통사랑 역사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고착화 같은 단어들 그냥 술술 나와야 돼.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술 나와야 돼. 그래서 영어 잘하려면 영어 단어 공부하시듯이 한자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너희들한테 나눠줄 자료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통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시작할 때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야. 관점이 뭘까? 라고 했을 때 어렴풋이 너희들이 생각은 날 거야.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만약에 한 명 사람이 딱 집어가지고 관점에 대해서 설명해봐 라고 하면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내가 딱 알 정도로 하셔야지 국어, 사회, 그 다음에 역사의 점수가 잘 나오실 건데 어떤 식으로 선생님은 설명이 들어갈 거냐면 관자가 무슨 관자냐면 볼관자야. 볼관. 그 다음에 점 같은 경우에는 뭐 점점자다 해서 진짜 이 점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측면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어떤 측면에서 바라본다. 선생님이 여기서 바라볼 수도 있고 여기서 바라볼 수도 있죠.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게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성, 방향성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통합사의 첫 번째 단어 관점에 대해서 배울 때도 한자어가 사실은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딱 고1 이제 입학했잖아. 그래서 한자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빈출, 자주 출제되는 주제가 고착화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년 시험지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절대 유형이 존재를 해. 이게 뭐냐면 이거야. 선생님이 좀 전에 봤었던 이 절대 유형이 존재를 하고요. 이 부분만 확실히 잡아도 기본 점수 확보가 가능해.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사실은 다 이제 해보면은 거의 전체가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사시대, 삼국민 남북부, 고려 조선 해가지고 선생님이 예시 이렇게 딱 해놨거든. 이거는 정말 빠지지도 않고 다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이거를 다 맞췄어. 그러면 1에서 2등급은 무조건 먹고 간다는 거고 그렇다고 역사가 바뀌냐? 안 바뀌어요. 이거는 고등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역사는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냥 정해져 있어.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 근데 이거를 어떤 자료를 가지고 조금 더 자료 해석의 양이 많아지냐는 거지 이 개념 자체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과목이에요, 역사는. 그래서 요거를 잘 지금 공부를 해주면 어차피 고등 내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짚고 간다고 생각하고 쌤이랑 보고 가면, 자, 주먹도끼, 구석기, 빗살무늬, 토기, 간섭기, 신섭기, 이거 이미 앞에서 봤어. 체크. 자, 상북 및 남북국이라고 하는데, 남북국은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광개토대왕과 신라의,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호명들을,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 나오잖아. 이사보가 우상국, 울릉도를 정복했다. 이때가 지증왕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봤죠. 신문화, 뉴스페이퍼 킹이라고 해가지고 외우는 거. 그 다음에 발해 해동성구, 방도 봤던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태조왕건, 공민왕, 고려청과 직지심천. 좀 전에 봤는데? 생각 들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 세종 때 안굴구 추국이 수원화성, 특산물 대신에 쌀로 납부 대동법. 쌤이 아까 어렵다고 얘기했잖아. 똑같다는 거야. 그냥 그대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역사만큼 한번 딱 공부해 나오면은 성적이 고정되는 과목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정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유물과 사료가 힌트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유물은 알고 있을 거야. 나와 있는 물건, 박물관 가면 있는 애들. 자, 사료가 뭐죠? 사료가 뭐예요? 사료. 개랑 고양이가 먹는 거 아니죠. 사료는 역사의 재료라는 뜻입니다. 역사의 재료. 그래서 일기, 실록, 요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사료야. 기록, 남아있는 기록. 자, 그러면 이거 딱 나오면은 너희들 어떻게? 딱 이제 덮고 싶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게 사실은 힌트라는 거야. 자, 너희들이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해보자. 일부러 이미지, 유물 이미지 찾아서 예쁘게 배치해. 그 다음에 막 사료 찾아가지고 막 가다 이렇게 해서 배치해. 더 에너지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자 입장에서 더 열심히 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힌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에 유물이라는 이미지, 그 다음에 사료라는 텍스트를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 이거를 선생님이 이번 설명회 때도 막 부르짖으면서 얘기했는데, 자료 해석형 문제가 너희들의 트렌드입니다. 자료 해석형 문제. 수능에도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한대부 기출문제도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너희들이 자료를 잘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험은 단순 암기, 선생님 때는 단순 암기였어. 선생님 때는 시험지에 그림이나 사료가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이걸 잘 외우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식의 문제형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시각 자료와 사료 같은 걸 보고 추론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활용하는 거 예시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어려워하는 근현대사 있죠. 막 일제강점기 나오고 새로운 개혁 나오고 하는 요 시대는 흐름과 단체명들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근현대사 파트는요, 너희들이 1989년도 1988년도, 1968년도 하면 달달달달 하는 거는 쌤때 과정이고, 지금은 연도 암기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요, 주요 사건이 있어. 그러면 그거의 인과관계를 물어요. 뭐 때문에 이게 일어났어? 뭐 때문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어? 뭐 때문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어? 뭐 때문에 가구개혁이 일어났어? 뭐 때문에 조선화학회가 생겼어? 이런 걸 묻는다는 거야. 정해져 있어. 근데 이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최소한의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를 보는 게 꼼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게 되면은 선생님이 인과관계를 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였지 한번 예시를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개항기, 문을 여는 시대예요. 자, 보게 되면 강화도 조약을 맺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갑신정변이 일어나, 그리고 독립협회가 나오고 대한제국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흐름을 알고 가야 된다는 거고요. 일제강점기는 3.1운동의 결과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인과관계를 묻는 문제. 그러니까 3.1운동에 대한 게 나오고, 이게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는 이 인과관계를 묻는 문제
문제가요. 24년도 19번, 25년도 19번 똑같이 나왔다는 거야. 이게 꼼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대사에서는 6.25의 전개 과정, 막 인천 상륙작전 묻는 막 이런 문제 나오고, 민주화를 묻는 문제, 4.19 혁명, 5.18, 6월 민주항쟁을 구분하는 문제가 18, 19, 20번에 공통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선생님의 메시지 보게 되면요. 3월 목표 한국사는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시험입니다. 사실은 배치고사, 진단평가랑 똑같아요. 그래서 유물사진과 왕의 업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만 딱 잡아도 1등급은 다 나와. 왕의 업적이 안 됐어. 그래도 유물사진만 잘 해석해. 유물사진이 안 됐어. 왕의 업적만 잘 해석을 해도 2등급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사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25학년도 3월 여기 문제집 있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 요거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자 보게 되면 되게 얇아. 생각보다 얘들아 되게 얇아. 되게 얇아가지고 20번까지밖에 없어. 자 모의고사 다 20번까지밖에 없고 다 객관식이야. 이렇게 한번 쫙 넘겨봐 얘들아. 지금 다 그리는 거든. 웬만하면 자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우리 단 하나도 사료나 그림이 없는 문제가 단 한 개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자료 아닌 그림이 있어. 그지?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 너희들이 지금 고1이잖아. 공부 잘하려면은 이거 그냥 딱 봤을 때 문제 뚜루룩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1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게 되면은요. 자,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올바른 거를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뭘 딱 해야 되냐면 그냥 머릿속에 가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중에서 고르는 거구나. 옳은 것 동그라미 해야 돼요. 이거 왜 동그라미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X표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봐서 되게 실수 많이 합니다. 시험 때 정말 실수 많이 해요. 그래서 OX 치고 들어가는 건 그냥 손에 그냥 익어야 돼.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옳은 걸 골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 뭐냐? 키워드 찾으셔야죠. 키워드. 무슨 키워드 찾아야 돼? 내가 만든 빗살무늬 토기 모형이야. 어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어. 식량을 저장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됐어. 이게 뜻이잖아. 빗살무늬 토기가 사용되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는 키워드를 찾았죠. 그러면 이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중에 뭔지 체크를 하고 선지로 넘어가셔야죠. 근데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밑줄 친 과정이요. 머릿속에서 1초 만에 이루어졌어야 돼요. 너희들. 1초 만에 슉 다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무슨 시대죠? 신석기 시대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석기 시대라고 하면은 여기서 몇 번이 정답이죠? 너무 쉽죠? 간석기가 사용되는 끝. 이게 1에서 2초 안에 다 되셨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진짠가? 라고 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 나눠준 문제지 중에서 24년도 한국사 한번 볼까? 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그리고 쭉쭉쭉 가다가 이제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앞에 움집이 있었죠. 요 세 개가 끝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빗살무늬 토기 깨진 것도 살짝 이제 그림에 나와 있기는 한데 요걸 통해서 아예 25학년으로 똑같았죠. 신석기구나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2번 그냥 유형이 똑같아. 다르지가 않아. 쌤이 또 꼼수 하나 더 알려주면은 우리 영어 빈칸 유형이랑도 굉장히 유사한데요. 네모 박스 주변을 주의 깊게 봐야 돼. 요거는 사실 그 정도 아니었는데 만약에 이게 사료가 이만큼 정도 길이가 됐어. 근데 여기에 빈칸이 있었어. 그러면 이 빈칸 주변에 이 힌트가 있는 경우가 사실상 더 많아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꼼수 중에 하나긴 한데 어쨌든 유형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25학년도, 24학년도는 거의 99%의 유사율이었고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이런 거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23학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라고 유형은 똑같았는데요. 눈에 딱 띄는 게 있습니다. 딱 띄는 게 뭐예요? 주먹도끼. 왜 주먹도끼야? 이렇게 주먹으로 딱 지르는 그림도끼. 만능도끼였죠? 자, 주먹도끼가 등장을 해서 뭐 이렇게 쭉쭉쭉쭉 등장을 하는데 요것은 무슨 시대의 대표 유물인 주먹도끼를 발견을 했다라고 해서 사실은 주먹도끼가 끝이야. 이거의 끝이야. 그리고 뭐 읽어보면 찌개, 찌르개, 뗀석기라는 게 등장한 거를 한 번 더 봐서 아, 이거는 구석기 시대구나. 그러면 구석기 시대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 정답은 몇 번입니까? 좋아요. 우리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번.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구석기 시대에 대한 거구나.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뭘 파악할 수 있었어? 아, 모의고사에서는 1번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똑같고요.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딱딱딱 파악을 해가지고 해서 우리 3월 모의고사 때 조금 이제 좋은 결과를 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24일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25학년도로 가가지고 우리 2번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림 유형이에요. 그림 유형. 자, 이 그림 유형. 이거는, 쌤이 질문을 하면 애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하던데, 그림 유형은 얘들아,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 것 같아요? 낮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때요? 높아 보여요? 낮아 보여요? 낮아 보여요. 다들 그 얘기야. 난이도가 낮아 보여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림 유형 난이도 높아요. 왜 높냐면, 이거 모르면 그냥 틀려요. 힌트가 없어. 내가 이 문제를 몰라. 그럼 맞출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왜? 다 그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난이도가 높은 유형이다. 왜냐하면 찍을 수가 없어.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각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고르래. 그리고 이것도 꼼수인데 모의고사에서 옆에 3점 적혀있으면 난이도 높은 문제다 얘들아. 3점이 높은 문제야.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 보게 되면 메타버스로 탐험하는 무령왕릉이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무령왕릉 백제잖아. 베스트. 백제 옆에 적어놓고 자, 사실 여기서 끝이야. 각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야. 각 국가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라면 무령왕릉이잖아. 백제잖아. 그러면 1에서 5번 중에서 백제에 해당하는 문제를 고르시렸다니까? 괜히 너희들 여기에서 다 수도가 응진이었던 무령왕릉 힌트 이러고 다 읽고 있으면 안 돼요. 시간 낭비예요. 너희들 OMR 체크도 해야 돼요. 시간 낭비. 그래서 이거 읽었으면 안 돼 너희들. 그냥 무령왕릉 보고 백제하고 바로 넘어갔어야 돼요. 이게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너희들. 자, 그러면 백제에 해당되는 거를 골라야 되는데 모르겠다 하면 이제 틀리는 거고 백제 하면 대표적인 거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문화유산인데 끔동대학로 사비시대 4번 했으면 그 득점 만점입니다. 자, 이래서 이거는 내가 그림자를 몰라 그러면 그냥 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림은 더 너희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하니까 보게 되면 비파형 동검이다. 이거 2차선 송교비다. 이거 그거잖아. 세종대왕 때 비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거 뒤에 이렇게 해서 뭐 광배라고 했었는데 영가 7년 어쩌고 저쩌고 입상이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베스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 시대, 이거는 청동기 시대, 이거는 신라 시대, 이건 조선 시대죠. 이런 식으로 하고 정답 4번이구나. 이렇게 가셨으면은 베스트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를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24학년도에 보게 되면은 똑같이 출제가 나와 있는데요. 24학년도 2번 문제 보게 되면은 얘가 조금 난이도가 그나마 나. 뭐가 난이도가 낮냐면 가끔요. 이렇게 밑에 적어줍니다. 가끔 이렇게 밑에 적어줘. 산수문이 벽돌, 이불 경자상, 칠국이, 석굴암 본종불상, 팔만대장 역판이라고 해서 적어줘. 그러면 25학년도보다는 좀 빡친절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요것도 쌤이랑 한번 볼까? 25, 24학년도 유형 똑같아 얘들아.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야? 너희들이 24일에 치게 되는 26학년도 똑같을 확률이 80% 이상이라는 거죠. 너희들 미리 지금 3월 모의고사 문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한번 볼게. 자, 각 국가의
제작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 3점. 와, 그냥 갖다 붙였네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뭐 봐야 돼? 여기가 무슨 국가인지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죠. 이거 난이도 조금 높은 문제였어요. 2번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난이도 조금 높았는데 같이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옆에서 너희들을 낚기 위해서 나온 게 이거야. 이거야. 가마터. 이거 몰라요. 전공자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거야. 헷갈리게 하려고. 그래서 요거에 현혹되면 안 되고 보게 되면 자, 무슨 청자를 만들었던 사실 청자를 만들었던 에서 상감청자 고려시대 했으면 베스트야. 그거는 너희가 약간 기계적으로 문제를 많이 푼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청자를 만들었던 가마터가 남아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청자 파편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 쓸데없는 내용들이었어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를 통해서 무슨 초기에 주로 순청자가 만들어졌으며 이후 12세기 무렵부터 상감청자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거 뭐예요? 시간 낭비하게 하려고 현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쫙 뿌려놓고 사실상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건 여기 있었다고. 상감청자 무슨 시대야? 고려시대죠? 그러면 즉 이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고려시대 문화유산을 1, 2, 3, 4, 5번 중에 찾으라고. 그러면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문화유산 뭡니까?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8만 대장경 만들었죠. 5번 이렇게 고르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상감청자 고려 8만 대장경 했으면 웬만하면 5초 컷이 되는 문제였는데 시간 낭비하려고 이런 거 막 열심히 적어놓은 거라고요. 근데 이게 더 많아지는 게 이제 고등학교 한국사 문제 유형이라고 하면 돼. 한국사라는 과목은 그거야. 상감청자가 있어. 상감청자는 고려시대에 엄청 유명한 문화유산이야. 이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너희들이 대학교에 사학과를 간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똑같은 사실이야. 근데 이거를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뭐가 더 많이 붙어서 이거를 찾아내게 만드는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너희들이 지금 배우는 과정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가게 되면 이게 더 많이 붙겠지. 이거를 찾아낼 때까지 그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8만 대장경 찾아주시고 같은 말로 뭐라고 나올 수도 있어. 제조대장경 다시 만들었죠. 원래 초조대장경이 있었는데 고래 타고 제조대장경이라고 불리기도 하지.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헷갈리게 문제 낸다라고 하면 제조대장경이라고 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둬야 되고 자, 이거 선생님이 나머지도 꼭 보고 넘어가라고 하거든. 왜냐면 지금 25학년도에도 출국이 나왔죠. 24학년 때도 출국이 나왔죠. 나온 거 반복돼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림자로 나왔을 때 꼭 나머지 오답도 보고 가야 돼요. 자, 산수문이 벽돌 언제예요? 삼국시대 백제에 해당됩니다. 자, 삼국이라고 적어놓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불명대상 언제요? 발해죠, 발해. 자, 그 다음에 칠국이 언제? 조선시대죠. 자, 그 다음에 석굴암 본종불상 언제? 통일신라입니다. 이렇게 보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런 식으로 고르는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이게 3월 모의고사라는 거구나. 라는 거. 모의고사라는 유형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24학년도 2번은 조금 다르네요. 24학년도 2번 문제는 조금 다른 유형이 등장을 했습니다. 2번인데 자,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 근데 요게 무슨 유형입니까? 가 나라? 무슨 나라인가 보네. 그리고 옳은 거에 동그라미 하고요. 수행평가 활동지라고 해서 쭈르륵 나와 있어. 여기서 너희들이 뭘 찾아야 돼? 키워드를 찾아야 돼. 키워드를 찾는데 또르릉 하고 눈에서 체커라는 게 들어왔으면은 베스트예요. 베스트. 체커 어디서 들어왔는데? 이거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 있었을 거예요. 뭐 나오는 거였어? 구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사막 나왔던 그 파트. 까먹으셨으면 안 됩니다. 그 파트. 그 파트가 딱 등장을 해서 체커가 어디였지라고 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잘했습니다. 3번이죠. 자, 우리 보게 되면은 여러 나라에서 체화, 그 다음에 족 외혼, 다른 부족이랑 결혼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체화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경계선이야. 근데 선생님이 경계선을 딱 넘어갔어. 그러면은 돈 줘야 되는 거예요. 경계선 넘어가면. 자, 그래서 이게 체화인데 어디야? 동해입니다. 동해.
동해야. 자, 그러면 동해에서 나오는 거 정해져 있어요. 동해, 책화, 그 다음에 제천 행사. 막 하늘에 제사 지내면서 막 춤추고 하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고대 시대에. 그게 뭐냐면, 자, 홍제천이 있고요. 청계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천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동해에는요, 무천이 있었대. 동무천. 이렇게 암기를 합시다. 동무천. 동해에는 홍제천, 청계천 같은 동무천이 있었대. 그래서 동해에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동무천, 동무천, 홍제천, 청계천, 동무천 이렇게 암기하면은 고3까지 안 까먹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등장을 한다라고 해주면 되고요. 대표적인 사료 유형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료 유형이에요. 성호사설이라고 하는데 발췌를 딱 해서 가져왔는데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왜냐하면 어렵고 한자어고 모르겠어. 그냥 나는 읽기 싫어가 사실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문제 푸는 법 알려줄게요. 자, 화면을 봅시다. 집중. 첫 번째, 국가에 대한 설명. 국가의 포커싱. 그 다음에 옳은 것이구나. 그 다음에 네모박스로 들어가는데 이거 뭐 어떻게 알 거냐고 봤는데 울릉도는 동해 가운데 있으며 우상국이라고도 한다. 우상국의 주민들이 복종하지 않자 뭐의 지증왕 때 하슬라의 군주 이사부가 그 지역을 정복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뭐야? 우상국, 이사부, 지증왕이라는 걸 통해서 키워드 찾고 신라국.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를 해석할 필요가 없어 얘들아. 사료가 나오고 그림 자료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지금부터 머릿속에 박는 겁니다. 뭐라고? 키워드 찾으라고. 키워드. 너희들은 지금 사학과로 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키워드만 찾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신라네? 라고 하고 1, 2, 3, 4, 5번 중에서 신라에 대해서 옳은 거 고르라며. 그러면 뭐예요? 화랑도. 잘생긴 남자, 예쁜 남자. 이거를 청소년 단체로 만들었지. 플러스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했던 사람은 진흥왕이죠. 이것까지 알면은 100점 만점에 200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게 문제 푸는 유형이에요. 얘들아, 선생님이 다 풀어줄 순 없고 오늘은 구조화, 계획을 하고 너희들 숙제를 이거 다 풀어와야 되고요. 앞에 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마지막 할 때 나눠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4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찾으래.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워드 찾으라는 문제였습니다. 키워드 찾으라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가볼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조금 재밌으라고 하기도 하고 선생님도 약간 선생님이 되게 내향형 인간이에요. 사실 이 직업과 잘 맞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은 굉장히 대문자 i에다가 이제 인티제라는 유형인데 인티제라고 하면 잘 없거든? 근데 누구냐면은 이경규 씨나 강동원 씨가 선생님이랑 되게 성격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TV에 나와가지고도 잘 눈 안 마주치고 그들만의 세상에 있어 선생님 굉장히 페르소나를 꺼내지만 이 강사에 잘 맞는 성격은 아니에요. 강사는 좀 대문자 ER 잘 맞기는 해. 근데 지금 너희들 눈 마주치는 거 조금 힘들어요.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선생님이 좀 거칠게 재밌게 사투리 쓰면서 웬만하면 재밌게 조금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도 살짝 티가 났을 텐데 자 이거 나왔어. 자 얘들아 이거 나오면 너희들 시선 어디에 꽂혀? 여기 꽂혀. 여기 꽂혀.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어? 지읒됐다 라고 생각했지. 이거 어렵다 모르겠다 생각했지. 그걸 노렸다.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넘어가도 문제 풀려요. 알겠죠? 이거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에 진리입니다. 3점짜리니까 주의해야겠다. 보지 마. 밑에 들어가. 자, 조선 후기에 제작된 이 지도에는 뭐의 행정구역이 5경 15구의 위치를 보증하기 위해서 노력이 있다. 이들은 고구려 옛 땅에 들어서 뭐를 우리 역사로 인식했다라고 하는데 3점짜리가
난이도가 좀 높긴 해.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5경 15부 해가지고 선생님 수업 들은 친구는 막 기억할 수도 있는데 5 곱하기 3은 15라고 그냥 기억해. 그리고 5경 15부 62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3개 등장하는 나라는 발해밖에 없어라고 해서 선생님이 내신 강의 때 설명을 할 건데 이거는 발해예요. 발해. 그리고 혹시나 내가 조금 그래도 선생님 저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상경용천부라는 걸 지도에서도 힌트로 찾았으면 쌤이 박수 쳐주겠습니다. 박수 쳐주겠습니다. 그래서 요 힌트를 가지고 발해고요. 쌤이 여기서 하나 얘기해 줄게. 자, 뭐 나중에 보게 되면 지방을 나누기 이런 거 되게 많이 등장을 할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 5경 15부 62주라고 해가지고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는 데는 발해밖에 없다. 발해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고 지금 나온 문제처럼 이게 없어. 그러면은 자, 5, 3, 15, 9부단 다 알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도 발해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발해구나라고 해서 들어가시면 해동성 이렇게 찾는 문제야. 알겠죠? 그래서 쌤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거에 지도에 낚이지 마요, 얘들아. 이거에 낚여가지고 머리가 복잡해져가지고 틀려오지 맙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미 1페이지 다 끝났어. 자, 그리고 이거는 너희들이 무슨 고등학교 친구들입니까? 한대국어 친구들이죠. 자, 한대국어 친구들은 6번에 집중. 한대국어 선생님 스타일입니다. 한대국어 스타일이에요. 6번이 한대국어 스타일. 너무 슬프게도 너희 학교 내신이 쉬운 편이 아니에요. 자, 한대국어 스타일 문제가 나왔는데 뭐냐면 그냥 보면 되거든? 근데 이런 거 자꾸 만들어. 이런 그림 자꾸 만들어가지고 짜증나게 이게 한대국어 스타일입니다. 자, 보게 되면요. 각 국왕의 정책으로 옳은 거 고르래. 자, 너희들이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나는 무슨 과에 갈 거야 라는 과라도 정해져 있으면 너희들이 학교 생활에서 이 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채울지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 그죠? 나는 메디컬에 갈 거야 라고 메디컬 관련된 거 해야 되고, 나는 예를 들어서 조금 뭐 손을 가지고 사용하는 과를 갈 거라면 그거와 관련된 거 뭐 하셔야 되고, 아니면 난 수학과 관련된 과 갈 거야 라고 하면은 뭐 수학 관련된 뭐라도 자꾸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것처럼 그렇게 목표의식이 중요한데 여기 보게 되면은 각 국왕의 정책이라며. 그러면 이 문제 풀려면 너희들 뭐 해야 돼? 왕이 누군지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나라 찾는 거 아니고 시대 찾는 거 아니고 왕 찾는 거라고. 왕 찾는 거. 이렇게 목표의식 딱 설정하고 옳은 거고요. 3점짜리네. 주의해야겠다. 난이도 좀 높구나 라는 거를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헷갈리게 표 만드는 게 한대국어 스타일입니다. 너희 되게 많이 보게 될 거야. 자, 보게 되면 지도자의 자질을 나타내는 핵심 항목 4가지를 설정하래. 그래서 사회를 통합했냐, 인재를 등용했냐, 위기에 잘 대응했냐, 준비성이 있었냐라는 건데, 이거를 약간 우리 요즘 그런 거 하잖아. 육각형 남자, 육각형 여자. 그래서 외모, 집안, 능력, 학벌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남자, 여자 막 등급표 매기잖아. 그런 식으로 왕을 매기겠다는 건데, 보게 되면은 사실요, 이거 되게 어렵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 이거 뭐 말하는 거냐면은 여기 나오는 얘들아 이거 있지. 이거 4개가 뭐 말하는 건 줄 알아요? 왕의 업적이야. 왕의 업적을 그냥 적어 놓은 건데, 이거를 너희들 헷갈리게 하려고 마치 육각형 남자 그런 거 점수 매기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을 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게 됩시다. 자, 고구려, 백제, 말가린을 포함해서 구서당이라는 걸 편성했다. 정치적 조언자로 육두품을 등용했다. 즉위한해 일어났던 김은돌의 난을 진압했다. 자,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의 아들이다. 누굽니까? 이 사람 누굽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분석표에서요 계속 얘기했었어요. 누굽니까? 분석표에 여러 번 나왔었고, 그다음에 막 영어로 막 얘기했었어. 이걸로 시작하는 건 N으로 시작했던 뉴스페이퍼 킹이라고 해가지고 신문왕이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신문왕이었어요. 자, 사실상은요 3월 모의고사에서요 왕의 정책으로 여기 앞부분 10번 이전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신문왕밖에 없어요.
통일신라 시대 제역적이 많아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것들은 신문학의 업적을 묻는 문제였고요. 옳은 것을 고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1, 2, 3, 4, 5번 했을 때 뭐 했죠?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실시했죠.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대강 표정을 봤을 때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 문제 풀면서 사실상 이 3개년에 나오는 개념만 다 보셔도 됩니다. 앞에 나오는 답지 보면은 다 설명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만 봐주시면 되고 우리 25년도 것만 한번 쑥 보고 10분 쉬고요.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할 건데 이런 식의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좀 전에 나온 게 한대부고 스타일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7번 7번도 국왕에 대한 걸로 옳은 거를 고르래.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그럼 포커싱 어디 잡아야 돼? 아 국왕에 대해서 묻는 거구나 라고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끝났죠. 누굽니까? 맞아요. 세종대왕 잘했습니다. 세종대왕입니다. 자 그러면 세종대왕과 관련된 거 고르라. 몇 번입니까? 이거 1초만 나와야죠. 몇 번입니까? 세종대왕. 지편전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유산으로 문화유산을 포커싱. 옳은 것 3점짜리 난이도 높네. 주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무슨 시대에 가장 인상 깊은 문화유산에 대한 거를 시각화했대. 자 그러면 볼까요? 팔만대장경, 상감청자라는 게 등장을 했대. 그러면 이거 무슨 시대입니까? 고려시대죠. 고려시대에 있었던 문화유산을 고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고르면 되는 문제였어. 근데 이거 난이도 쉬워요? 안 쉬워요. 문화유산 시대 구분하는 문제 난이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골라주면 되는 건데 선생님은 오답할 때 싫어하는 주황색 원색 형광펜으로 밑줄을 쫙 그었었어. 그리고 시험 전에 그것만 보는 거지. 그런 방법을 써도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거에 딱 내가 이거 헷갈렸었다라는 걸 표시를 하고 옆에 어떻게 해야 돼? 아 경주 첨성대는 신라시대, 익선 미륵사지는 백제, 부여 정림사지 5층도 백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옆에 시대를 적어서 정리를 해놓으면 끝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고려시대 문화유산이구나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놓으면 끝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을 해가지고 오답을 한번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잘 풀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의 배경.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면 안 돼. 왜 헷갈리면 안 되냐면 너희들은 초딩 때부터 문제 풀던 습관이 남아있어. 그래서 뭘 자꾸 생각하게 돼? 기억의 결과. 이 이후에 일어날 일을 자꾸 머릿속에 상기한다고. 아니야. 뭘 묻고 있는 거야? 기억의 배경. 배경이 뭐야? 다른 말로 바꾸자. 원인. 이게 일어난 원인을 묻고 있잖아. 그죠? 적절한 걸 찾는 문제. 자, 정변, 정치적, 변화의 변, 정치적으로 변화했다라는 건데 예문 1170년 이일방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다. 이일방 정중부가 정변 일으킨 거 뭐야? 무신정변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문제 뭐야? 무신정변의 배경, 무신정변의 원인을 묻는 문제였다. 그죠? 이렇게 해석돼야 돼요. 이렇게 해석되는 게 또 뭐야? 국어에서 비문학 묻는 거, 문학 묻는 거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정답을 어떻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무신정변의 배경과 원인이 뭡니까, 얘들아? 다 알고 있죠? 정답은 5번이었죠? 무신이 문신에 비해서 차별받았잖아. 때리고 막 수영 태우고 그랬잖아.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기억의 배경으로 적절한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다? 무신정변의 배경과 원인인 거라고 너희들이 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고르라. 자, 선생님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얘들아. 강조하는 거 3점 나오면 뭐? 집중하라고. 어려운 문제라고. 자, 적절한 거 고르래. 고려와
뭐의 관계? 자, 고려와 무슨 관계래? 자, 일본 원정 실프 이외에도 유지된 정동행성의 역할. 공민왕이 그렸다라고 하는 변발, 여기 대벌이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가가 등장을 했어. 한 글자 맞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면 고려와 원의 관계. 한마디로 원 간섭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죠. 은초공왕이냐, 공녀냐, 매소상 기골포 전투냐, 연행사냐, 돌무지 전널 무덤이냐라는 키워드를 보고 원간섭기에 해당하는 거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였죠. 정답은 몇 번일까요? 맞아요. 잘했습니다. 2번 공녀에 대한 내용이었죠. 공이 뭐예요? 밭을 공, 여자녀. 우석기에는 공녀에 대한 내용, 기화항모가 이런 거 되게 많이 등장을 하죠. 별로 암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난이도 좀 있는 문제고 3점짜리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조선의 교육기관에 대한 문제구나. 조선의 교육기관에 대한 문제구나. 자, 성리학을 배우는 유생이 되어보자. 선현에 대한 제사인 향사를 체험하자. 사림은 어떻게 향촌을 주도했을까? 영조는 왜 이것에 술을 줄였을까라고 하면은 사실상 하나에 끝나셨어요. 자, 힌트. 자, 우리가 교육기관에 술을 줄이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뭐? 서원. 줄이는 건 서원밖에 없어. 언제 줄였어? 영조 때 줄였고요.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때 줄여요. 흥선대원군 때 줄여요. 왜? 서원에 모여가지고 수덕수덕 거리면서 나쁜 짓을 자꾸 하거든. 자기들끼리 여론을 자꾸 수렴을 하거든. 그래서 서원밖에 없어요. 줄이는 거는 유일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12번 문제. 자, 밑줄 친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 또 3점짜리네. 개혁, 옳은 것. 자, 조광조 끝났다. 자, 조광조가 개혁을 되게 많이 했어. 그리고 쌤이랑 이제 내신할 때 같이 나갈 텐데 무, 가, 기, 을이라고 해가지고 4가지 사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너무 기묘하다. 나뭇잎에 벌레가 글자를 파먹었네. 기묘사화와 관련되신 분이 조광조였죠. 관련된 거 정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난이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영정법, 훈련도가 동국기 문제, 현량과 평양천도가 나오는데 아마 다 아시겠죠? 현량과였습니다. 현량과. 자, 천거를 해가지고 추천 제도로 사람을 뽑아 올리자라고 하는 거였고요. 자, 1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자꾸 쓰잘데기 없이 이런 거 넣는 거. SLS. 선생님이 분석지에 적어놨어. SLS나 이러한 그림, 인공지능 같은 거 활용하는 문제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적어놨죠.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데 안 읽어도 되고요. 자, 가에 대해서 조사할 내용을 나눴다. 그러면은 요게 사실상 중요하다는 건데 학생 1은 여전론 등 정약용의 토지개혁론을 조사하기로 했다. 학생 2는 상공업진흥을 주장한 박제가의 북학위를 하기로 했다. 자, 여기에서요. 정약용의 토지개혁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라. 그 다음에 박제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라라고 하면은 무슨 수준이야? 고등 수준이야? 근데 지금 뭐야? 막 중학교 졸업한 너희들이 처음 치는 3월 모의고사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에 대해서 묻는 거냐면 실학이라는 것만 알게 문제 풀리게 출제가 돼요. 실학이라는 것만 알게 문제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정답은 뭐야? 5번. 이게 3월 모의고사야. 너희들이 7. 중학교까지 딱 나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고3, 6월, 9월 모의고사가 되잖아. 너희들 2년 뒤에, 2년 지나면 그럼 뭐를 묻냐면 여전론이 뭔지에 대해서 물을 거야. 북학위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물을 거야. 이 차이라고요. 이 차이. 근데 지금까지는 중3 딱 졸업하고 치는 거기 때문에 실학만 알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의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전쟁은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임진왜란인가? 병자호란인가? 정명호란인가? 아니면 고려시대인가? 근데 3월 모의고사는요 시대 순서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조선시대 나왔죠. 그러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중에 하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뭐의 의병장, 양상숙의 활약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전공자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볼게요. 부산에 상륙한 적이 이제 한성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김천일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의병을 이끌고 강화도에 들어가서 항쟁의 근거지를 마련했다. 강화도로 피난했다. 자, 그리고 피난한 국왕을 행궁에서 아련하고자 전쟁 상황을 보고했다. 을주에서. 자, 그리고 을주로 왕이 피난했다는 거네요. 그죠? 자, 그리고 명이 참전했네. 끝났네. 명이 참전으로 전세가 분리해진 적이 뒤로 갔다. 적에 맞서 성을 방어하다 김천일과 함께 진주에서 전사했다. 근데 명의 참전에서 끝났네요. 명나라가 도와줬던 거, 조명연합군이 도와줬던 거 뭐예요?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에 대한 거였네요. 자, 그러면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래. 그러면 바로 나오죠. 임진왜란 하면 누굽니까? 이순신입니다. 정답 3번. 요렇게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고르는 문제.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푸는 거야? 특히나 모의고사는 어떻게 푸는 거야?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문제 풀리는 알고리즘이 있어. 누가 방금 한숨 줬는데 많이 힘든가요, 얘들아? 많이 힘들어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왕에 대해서 묻는 문제네. 옳은 것이네. 을계에 담긴 역사라고 하는 거 뭐 나오는데 보게 되면 누구는 즉위 직후 아버지 사도세자. 아버지가 사도세자 아들 누굽니까?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 누굽니까? 누구예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한다고 했던 정조 대왕입니다. 정조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힌트. 선생님 미리 쳐놨네. 자, 수원화성. 이거 두 개가 힌트였어. 아버지가 사도세자다. 수원화성을 지어서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다. 정조에 대한 거를 고르라는 거였습니다. 정조는 어떤 거를 했나요? 정조는 어떤 거를 했죠? 서희 요거 알겠나요? 정조는 어떤 거를 했죠? 정답은? 보여드리겠습니다. 탕평정치를 추진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팁을 주면 탕평정치가요. 소극적 탕평정치가 있고 적극적 탕평정치가 있거든. 한대국어에서 잘 나오는 내용인데 소극적인 탕평정치를 했던 거는 영조고요. 적극적인 탕평정치를 했던 거는 정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우는 게 고등 과정이에요. 너희들 곧 배우게 될 거야. 하나 적어둡시다. 미리. 정답은 3번.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 게 이제 내신 진행되면서 배우게 될 내용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장이에요. 여기까지 보고 좀 쉬고 이제 통합사회로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16번 보게 되면은 조금 숨이 막혔을 수 있어. 이유가 뭐냐면 이 법을 알아야 되는데 법의 시행이 끼친 영향으로 적절한 거. 자, 영향으로 적절한 거 뭐라고 바꿔야 돼? 아까 전에는 원인이었다면 결과죠. 이렇게 너희들이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유자재로. 그래서 한마디로 이 법이 시행이 됐대. 그 결과로 적절한 건 고르라는 거야. 이거 난이도 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분석지에 더럽게 많이 나오는 거다라고 적어놨다 얘들아. 요거 볼게요. 자, 광해군 때 이원익이 건의해서 처음으로 이걸 실시했대. 광해군 때 처음 실시했대.
자, 이에 따라서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을 거두어 곡물을 대신하게 했다. 자, 너희들 분석지 가가지고 한번 볼래요? 선생님이 그대로 적어놨거든요. 그대로 적어놨어요. 자, 쌀로 곡물을 대신 거두게 했다라는 거 어디에 이제 등장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분석지 2페이지에 산모 대비법에 나와 있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대동법. 특산물 대신 쌀로 납부하게 했다. 여기 적어놨죠. 대동법. 선생님 분석지에 적어놨어. 이게 무슨 말이야? 맨날 이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맨날 이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지만 정말 해석하면 너희들 사실상 다 100점 맞아가야 돼. 100점 맞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담임쌤이 얘 좀 신경 써서 써줘야겠다. 얘 대학 잘 갈 수 있겠다. 라는 첫인상. 사실 우리 소개팅 있잖아요. 선생님도 이제 자꾸 슬슬 나이가 드니까 소개팅이라는 걸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소개팅 3초에 결정합니다. 3초. 눈이 딱 마주치는 그와 내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사실상 결정값이 다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너희들의 그 첫인상을 결정하는 게 3월 모의고사죠. 잘 쳐가지고 담임쌤한테 예쁜 첫인상을 받으면 좋으니까 자 보게 되면 뭐야? 이거 대동법이었죠. 쌤이 적어놨죠. 24일까지 쌤이 준 자료만 봅시다. 100점 무조건 맞습니다. 너희들. 자 대동법.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대동미라고 한다면 이게 뭐야? 곡물. 특산물을 바치는 게 곡물이지. 원래는 제주도는 귤, 나주는 배. 이제 이런 거 받쳤어야 됐는데 그 귀찮으니까 그냥 쌀로 통일하자고. 이게 대동법입니다. 이게 대동법이야. 이게 드럽게 많이 시험에 나와. 자 그러면 이 대동법의 시행이 끼친 영향으로 적절한 걸 고르래. 난이도가 높죠. 곡물이라는 거 불필요하게 제주도는 귤로 보내고 근데 보내는 와중에 상할 수 있잖아. 나주는 배로 보내고 막 이런 걸 했었는데 이거 안 좋은 점 너무 많고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우리 쌀로 통일해서 내자라고 하는 게 대동법인데 이게 시행이 되면서 어떤 영향을 끼쳤겠냐고요. 이거를 봐야 되는데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정답이 뭐였을까요, 얘들아? 뭐였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 정답은 뭘까? 쌀로 바치게 되면서 어떠한 결과가 달라지게 됐을까, 얘들아? 이거 약간 난이도 높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동법이 왜 생기게 됐냐면은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유명한 게 뭐야? 귤이잖아. 제주도 사람들은 귤을 맞춰야 된대. 근데 너희들 지금 귤 집에 있겠지만 상해요. 귤을 박스로 사가지고 조금만 놔두면은 이 추운 날인데도 상해. 그래서 이런 환경인데 옛날에는 배 타고 수도로 올라오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귀한 귤이 버려졌겠냐고. 그지? 불필요한 방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 필요한 돈으로 사용되는 쌀로 거두자라고 해서 거두게 되니까 수도에 임금이 사는 수도에 곡물이라고 하는 세금으로 쌀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겠지. 그러면 이 쌀은 당시에 뭘로 사용됐어? 화폐로 사용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왕이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서 나주에서는 배 곡물로 바치고 제주도에서는 귤 곡물로 바치고 이랬던 건데 이제 쌀로 했어. 그러면 수도에 사는 왕은 이제 이 화폐가 가치가 있는 쌀로 뭘 해야 돼? 이제 쇼핑을 해야 되는 거야. 다시 귤도 사고요. 다시 비단도 사고요. 다시 배도 사고 사과도 사고 이제 쇼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도에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거둔 쌀로 수도 안에서 쇼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왕이 필요한 걸 다시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이해됐나요? 약간 어려운 친구는 이해 잘 안 되는 좀 어려워요. 솔직하게 이해된다. 잘 모르겠어. 이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왕이 제사를 지내요. 자, 우리 제사 지내면 되게 많은 비단이나 동물이나 과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필요한 거를 어떻게 해야 돼? 각종 지방에서 곡물이라는 게 뭐냐면 곡물은 어떤 세금이냐면 특산물을 바치는 게 곡물이라는 세금 제도였어. 그래서 이 특산물을 바치면 이거를 가지고 왕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형태였다고. 그런 형태였다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실제로 특산물을 받다 보니까 물건이 상한다든지 중간에 배에 휩쓸려가지고 다 없어진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냥 곡물을 특산물 말고 쌀로 합시다. 근데 선생님 왜 하필 쌀인가요? 라고 하면 놀랍게도요. 나중에 조선 후기 숙종 때 가서야 상평통보라는 화폐가 사용됐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냥 쌀이나 소금같이 사람들이 무조건 필요한 걸로 물물 교환을 하던 시대였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나중에 조선 후기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쌀을 뭐라고 생각해주면 되냐면 그냥 화폐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다 사용하는 쌀로 그냥 곡물을 거두기로 한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왕이 수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쌀로 모든 거를 다 거뒀죠. 그래서 이제 이 쌀을 가지고 뭘 해야 돼? 쇼핑을 해야겠죠. 쇼핑을 해서 제사에 필요한 과일도 사고 고기도 사고 비단도 사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쇼핑을 우리가 역사적인 말로 뭐라고 할까? 상품, 이제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품이나 화폐나 이런 경제가 발달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거를 다 빼고 곡물을 쌀로 하는 게 뭐야? 대동법이잖아. 그래서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쇼핑을 왕이 하겠어요? 고위 관직자가 하겠어요? 아니겠죠. 대신에 이 이제 세금으로 거둔 쌀을 가지고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을 쇼핑해주는 사람이 공인이라는 사람이라는 직책이 생겨나게 돼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새로운 직업까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고등 과정이야. 근데 지금은 중등 과정까지니까 그냥 쌀로서 곡물을 거두는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됐다까지만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난이도 상상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16번은 이 공부 안 했으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 17번 문제 밑줄 친 난이 일어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 3점짜리 문제고요. 보게 되면은 여기서 힌트 철종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조선 후기 세도 정치의 대표적인 왕입니다. 순, 헌, 철이라고 해서 순조, 헌조, 철종이라고 하는 세 왕이 세도 정치기의 대표적인 왕이야. 그래서 첫 번째 힌트 철종이 될 수가 있고요. 말풍선 찾아보겠습니다. 자, 진주에서 지방 간의 수탈에 분노한 농민들이 몰락, 양반, 유계춘 등을 중심으로 난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지역의 농민들도 삼정 세 가지 세금 제도의 문란, 삼정의 문란을 원망하며 봉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고 대책을 논의해라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요거 무슨 난이죠? 무슨 난이죠? 초성 인트로 하면 이거 뭐죠? 세도 정치기 이거 무조건 나와요. 이거랑 같이 등장하는 게 홍경래 나왔잖아요. 문제에 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맞아. 진주 밀란이었죠. 진주 밀란. 진주에서 농민들이 일으킨 난 정답이 있었습니다. 진주 밀란이에요. 그래서 진주 밀란이 일어난 시기의 상황을 고르래. 막 조선 후기에
막 이제 안동김씨나 풍양조씨, 선생님 풍양조씨 아니에요. 창녕조씨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부의 나쁜 가문들이 권력을 다 차지해서 막 혼란하게 했던 게 세도정치였잖아. 세도정치에 일어났던 이 난에 대한 내용을 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한 걸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이미 정답은 나왔어. 세도정치기 끝 요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도정치기에 나오는 난은 두 개밖에 없어. 홍경래의 난과 진주밀란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진주밀란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1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가에 들어갈 내용을 봐야겠죠. 근데 자꾸 선생님이 분석지에 적어놓은 것처럼 AI를 자꾸 활용을 하십니다. 뭐 영상 제작, 인공지능 해가지고 뭐 무슨 뭐 누가 바나나인가? 제 이제 막 챗GPT에다가 이런 영상 만들어줘 하면 막 하고 해주잖아. 나노 바나나인가? 그런 거 지금 활용한 거죠. 그래서 가에 일어날 변화를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데 아래 내용을 담아서 만들어줘. 신분제 폐지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노비, 과거제 폐지 사실을 알고 실망하는 양반, 다시 결혼할 수 있다는 재혼의 자원을 얻고 놀라는 과부에 대한 거를 해서 여기다가 하래. 그러니까 신분제가 폐지되고 과거제가 폐지되고 여자가 재혼을 할 수 있게 된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 자, 사실 이거는요. 단어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야. 내가 이 상식이 없어. 나 이거 공부 안 했어. 그래도 단어만 알면 18번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선생님의 분석지를요, 진짜 너희들 안 버리고 봐야 되고, 이거 웬만하면은, 막 친구들한테 이제 다 보여주면 다른 친구들도 시험 잘 칠 거 아니야, 그죠? 선생님이 너무 인성이 나빠 보니까 친구들이랑 다 같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은, 여기 쌤의 분석지에, 적어놨어요. 같이 한번 볼까? 분석지에 어디 적어놨냐면은, 한국사보다. 자, 한국사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여기도 다 적어놨습니다. 다 적어놨어요. 뭐 적어놨어요? 여기. 어디에 적어놨어요? 가오, 개혁, 신문제, 폐지 나오는 거 적어놨어요. 이거만 보면은 너희들 1등급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다다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나왔던 거 이거 정답 뭐야? 정답 뭐야 되죠? 신분제 폐지를 듣고 기뻐한대. 가보게요. 정답 3번. 3번. 그리고 선생님이 단어 뜻만 알면 맞춘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자, 평생을 괴롭혔던 신분제가 없어졌대. 시험을 쳤던 과거제, 지금으로 치면 수능이 과거제가 없어졌대. 그리고 여자는요, 한 남편만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내가 다시 결혼할 수 있어졌대. 뭐예요? 세상이 뒤바뀌었잖아. 개혁한 거잖아. 가보게요. 끝.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단어 뜻만 알아줘. 사실은 풀 수 있는 거고. 산모에 나오는 내용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반복이 됐죠. 쌤 분석지에 다 적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의 영향으로 적절한 거 했을 때 사실 끝났어야 돼. 우리 역사상요, 교육과정에 나오는 민족운동은 하나밖에 없어요. 끝. 3.1운동 끝.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 1919 3월 2일 3.1운동 다음날에 적혀진 거예요. 힌트 다 나와 있었어요. 자, 만세소리, 탑골공원. 자, 뭐예요? 자, 여기서 자, 아까 전에 이것도 선생님이 똑같이 적어놨어. 민족운동의 영향으로, 다른 말 뭐야? 결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3.1운동의 결과로 아까 전에 쌤이 분석지에 뭐라고 적어놨어?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었다라고 적어놨죠. 정답 5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문제고, 우리 분석지 보게 되면은, 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적어놨죠.
진짜 나오는 것만 나와요, 얘들아.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 담임쌤한테 첫인상 예쁘게 한번 잡아보자고요. 한 줄이라도 더 적어주면 좋잖아요, 우리. 요즘 수시로 다 가야 되는데, 너희들. 자, 20번. 윗줄 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 얘들아, 근데 20번까지가 끝이야. 근데 전쟁이 나왔어. 뭐가 나올까? 6.25 전쟁이 나오겠죠. 갑자기 막 임진왜란 나올까요? 갑자기 막 몽골 침입 나올까요? 아니겠죠. 맞아요. 잘했어요. 그래서 6.25 전쟁이네. 꼼수죠. 사실상 안 읽고 6.25 전쟁해서 들어가도 된다고. 근데 혹시나 실수할 수 있잖아. 혹시나 잘못 나올 수 있잖아.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겠죠. 또 보게 되면 북한군의 남침으로 확실하네 라고 해서 6.25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유엔군이 참전했다. 1번 끝. 이렇게 푸는 문제라고. 3월 모의고사 하면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었을 거야. 그리고 괜히 쫄리거든요. 모의고사란 단어 자체가 너희들 쫄려. 사실은 고등학생이야, 너희들 이제 고딩이야, 대학 가야지라고 학원이랑 집에서 쪼겠지만 사실상 너희들 몇 개월 전까지 우리 귀여운 중딩이었다고. 그죠? 중딩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거 자기 안 정립돼 있고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3월 모의고사 하면은 많이 쫄았을 거야. 그래서 아마 지금 요렇게 쌤의 분석지랑 25년도 20번까지 풀면은 감이 잡혔을 거예요. 그리고 끄덕끄덕 하는 게 보여. 처음이랑 눈빛이 좀 달라졌어. 진짜 요렇게 그대로 나올 거야.